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 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주제는 피터 린치의 투자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터 린치라는 사람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요거를 추적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피터 린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피터 린치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파헤쳐 보자. 이 영상 자료는 2019년도 12월 11일 수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피터 린치의 먼저 업적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는 피터 린치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피터 린치는 13년간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운용을 해서 펀드 수익률이 13년 동안 2700%, 27배라는 전무후무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준 그런 사람이에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1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운영 수익률이 연평균 29%에서 40%, 최종 펀드 수익률은 2700%. 이거는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29%인지 40%인지 요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잘라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30%, 40%. 펀드 종료 시점까지 그렇게 수익을 냈던, 전 세계에서 이 당시에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인 펀드를 운영을 했던 그런 분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또. 텐베거라는 유행어를 남기다.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 10배는 먹어야지. 그래서 1000% 수익률. 요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회원분들은 처음에 100% 수익을 목표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잡아놓고 훈련을 했죠. 이런 이유들이 뭘까요? 요때까지 끌고 가는 요런 부분들을 그릇의 사이즈를 요 정도까지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텐베거라는 유행어를 남기면서 나는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생활 속의 투자라는 신개념 투자 개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생활 속의 투자라는 게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생활 속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 투자 시장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서 내 스타일로 변모해서 이제 끌고 갈 것인가. 핵심을 짚을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생활 속의 투자를 보면 어떤 거 있냐면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면 코카콜라를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3캔에서 5캔씩을 마신다 그러죠.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마시는 콜라인데 내가 이걸 왜 마실까? 그런 걸 분석을 해보고 이 회사가 싸다 싶으면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의 투자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랑 맥도날드 같은 아직도 출근할 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서 출근한다 그러죠. 워렌 버핏은. 그러면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생활 속의 투자로 큰 돈을 번 게 뭐가 있었나 보니까 던킹 도너츠. 그리고 뭐 있었더라? 제가 좀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는데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베스킨라빈스에도 투자를 했었나? 아무튼간 요런 우리도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이런 음식료 섹터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마젤란 펀드를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이렇게 큰 수익을 냈는데 13년 동안 펀드 수익률이 2700%, 연평균 30-40%의 수익률을 냈는데 마젤란 펀드를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봤다. 왜 그럴까? 를 보니까 고객들은 항상 펀드 꼭지에 사서 펀드 바닥에 팔았다. 이렇게 롤링을 하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마젤란 펀드도. 여기에서 뭐예요? 뉴스 막 나겠죠? 펀드 수익률 1등,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 또 해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저 펀드 가입해야 되겠다고 우르르 사.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이렇게 조정장 나오고 뭐하고 하면, 아이씨, 2, 3년 이렇게 조정장이 진행이 된다거나, 수익률이 좀 안 좋은 구간에 도달하면, 역시 그건 사기였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끌고 간 사람들은 요때 이제 요때 진입을 해서 수익이 크게 난 사람들만 끌고 갔겠죠. 그래서, 고객들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 이렇게 큰 수익을 내준 펀드도, 고객들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봤다. 라는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그릇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와도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 메이저가 갖고 있지 않은 소외주를 찾아서 투자를 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우리나라 속담도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이게 공감이 팍팍 꽂히는 그런 말들이 많다는 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소외주들이 훨씬 싸더라. 이게 가치 투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주들은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메이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관, 외국인이죠. 기관 외국인들한테 소문이 나서 많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밸류가 그만큼 모질라요. 동섹터 내에서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담아있고 많이 사고 있는 기업들은 보면 밸류 체크를 딱 해보면 이거 상승률이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안 나온단 말이지. 요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사례, 5번 사례, 생활사역의 투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들이 있었을까를 우리나라 증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메이저가 갖고 있지 않은 소외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투자는 농심, 삼성전자, SK텔레콤을 가져와 봤어요. 이 이외에도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대충 설명만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면이 지금 30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 라면 시장에. 근데 농심이라는 회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밸류 매력은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나라 라면 산업이 이제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도 보면 그래서 훌륭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라면을 내가 먹었는데 30년 전부터 내가 신라면을 먹는 사람이야. 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라면을 일주일에 한 개씩 먹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이 정도는 먹지 않을까? 그러면 얘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야, 5천만 명이 하루에 한 개씩 신라면을 팔아주면 일주일에 한 개씩 신라면을 팔아주면 얘네 돈 되게 많이 벌겠는데? 라는 생각을 30년 전에 했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내가 라면을 2개 먹을 거 한 개만 먹고 한 개는 주식을 사보자.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라면 값을 아껴서 투자를 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현재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수익률이 이제 1350%가 찍히는데 요거는 그냥 단순 수익률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요거를 만약에 배당 복리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곱하기 30년이니까 5배에서 10배는 되겠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5000%에서 10,000% 정도는 수익이 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렇게 비싼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더 나 있었을 거고 지금은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많이 조정이 들어온 구간이니까 또 이제 싸지도 않은데 비싸지도 않은 구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농심은 지금 밸류 체크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30년 전에 신라면 이거 예를 들어서 농심 주식을 한 500만원, 1000만원만 잘 모아놨으면 지금 내 노후가 따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신라면을 30년 전부터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나는 진라면 먹었어. 진라면은 2위인데 난 진라면 먹었어. 그래서 난 신라면 이거 안 먹어서 난 농심 안 샀을 거야. 그럼 진라면을 출시하고 있는 오뚜기? 요거를 30년 전에 투자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농심보다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과거부터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생활 속의 투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돼. 이게 미래에도 내가 이걸 하고 있을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밸류 공부를 하면야 더 좋겠지만, 그래서 싼 구간에만 사모으면 더 좋겠지만, 난 그런 거 몰라. 그러고 계속 사모은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요런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0년째, 10년 전에, 야, 나는 갤럭시 쓰고 있는데 애플이고 뭐고, 난 갤럭시만 평생 쓸 것 같아.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갤럭시 시리즈가 한 10년 전, 지금 한 10년이나 됐을라나, 이게 역사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대충 이렇게 해놔봤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보유를 해보니까, 야, 나는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주고 사는데 내가 평균 1년에 한 번 바꿔. 야, 아니야, 그냥 이제부터는 2년 쓰고, 자, 1년에 100만원씩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휴대폰 값이 대박 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생활 속에 투자라는 거죠. 요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548%의 수익이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 복리를 입히면 당연히 수익률이 훨씬 커질 거다. 야, 나는 SK텔레콤 30년 전에 나는 휴대폰의 미래를 알아봤어. 탱크폰이라 그래갖고 휴대폰, 내 얼굴만한 핸드폰을 두고 댕겼단 말이야. 난 사업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때 사장님들이라고 이야기했던 IMF 이전에 이제 뭐 사업을 했던 분들은 성장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고도 성장기였고, 그 당시에 보면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 한다 라고 했을 만큼 국민의 50%가 뭐 사장님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시대에 완전 꼬꼬마였기 때문에, 뭐 5살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는데, 그때 탱크폰을 들고 계시던 사장님들이, 자, 사업 규모를 계속 키우는 노력을 하다가 IMF에 망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야, 나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SK텔레콤과 동업을 하겠어. 이 탱크폰 만들어서 팔아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이 SK텔레콤 얘네는 대박이거든. 이거는 국민들한테 세금 아닌 세금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서 뭐 SK텔레콤, KT 뭐 요런 데들. 그래서 나는 SK텔레콤은 성장이 오래도록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규모를 아주 조금만 천천히 늘려가면서 SK텔레콤을 그 당시에 장기 투자해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자, 지금 수익률이 12,000%. 자, 10년 동안 만약에 보유를 했다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뭐 5만 프로 가까이. 5만 프로가 뭐야?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이때보다 수익률은 오히려 줄었지만 배당 같은 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역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생활 속에 나는 요즘 이게 전자담배로 바꿔갖고 전자담배를 피는데 찐담배를 펴보니까 내 건강에 이로워. 찐담배 만드는 이 회사가 뭐야? 이거 앞으로 영원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있을 거란 말이지. 야, 나는 자동차를 현대차를 뭐 10년 동안 타고 있어. 앞으로도 현대차만 탈 거야. 노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속에 투자라는 거죠. 이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 기업들이 살아만 있다 그러면, 망하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요런 큰 성과들을 나에게 안겨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한 사람이 피터 린치인데, 피터 린치는 어떻게 했냐. 백화점을 갔다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은. 이제 뭐 딸내미 됐고, 마누라 됐고, 백화점 가요. 그리고 풀어놓는 거예요. 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상품권 주고, 니들이 사고 싶은 거 사! 하고 줬더니, 야, 마누라는 이게 보니까 쿠쿠 가갖고 밥솥을 사고, 딸내미는 보니까, 공차 가서 차를 마시네. 그래서 딱 보니까 공차에 사람이 바글바글해. 야,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보고, 이런 회사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밸류 매력이 있다. 싸다 하는 회사가 보여지면, 이런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의 투자, 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피터 린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나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없다는 거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안 하면 손해인 거야. 30년 전에 내가 농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30년 전에 내가 오뚜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야, 30년 전에 SK텔레콤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갖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는 다를까? 똑같다는 겁니다. 자, 니들은 자, 삼성전자.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보면 어떨까요? 작은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해갖고는 투자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삼성전자가 좋을 때 돈을 버는 기업들을 찾아. 나는 작은 놈 살게.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이저가 많이 안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소외주가 훨씬 싸다는 거예요. 밸류 체크를 해보면 결국 주가는 가치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자, 삼성전자, 자, 낸드 플래시의 강점이 있는 테스를 놓고 10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봅니다. 자, 대형주 장세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았겠죠. 중소주 장세에는 당연히 테스가 좋았어요. 성장을 하는 시기에는 대형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정체될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 저평가되어 있던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성장이 정체될 때 보통 저평가 기업들이 많이 올라온다. 근데 요렇게 대형주가 좋을 때도 있고 중소형주가 좋을 때도 있고 요 타이밍을 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똑같은 IT 기업이고 똑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기관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500%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테스라는 기업은 보니까 2008년도부터 33배, 3300%가 올랐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깨달은 게 피터 린치의 이런 노하우를 보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메이저가 갖고 있지 않은 소외주를 찾아서 투자를 했다, 피터 린치는. 남들은 다 메이저를 따라다니려고 그러는데 피터 린치는 역발상이죠. 메이저들이 관심을 갖고 실적을 추적하고 해서 산다는 거는 저평가만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크게 쌀 수가 없다. 근데 메이저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그 가치를 한 번에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자, 소외주, 중소형주들인 거예요. 가치 판단은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밸류 보고 이익이 얼마가 나고 매출이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분석들은 똑같이 된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테스가 훨씬 싼데 왜 삼성전자만 살까, 사람들이. 이거 유명세인 거죠, 유명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유명한 것들은 먹을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유명해.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주변에 테스라는 기업을 주변에 20명한테 물어봐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요런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죠. 요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이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 물론 사람들이 모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모르는데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저평가 확대돼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당연한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이런 더 훨씬 큰 이게 몇 배야? 500%. 뭐 7배, 6배. 요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피터 린치 같은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같은 큰 수익률이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마젤란 펀드를 갖고 있던 고객들의 절반 이상은 손실이 났다. 왜? 고객들은 항상 펀드 꼭지에 사서 펀드 바닥에 팔았다. 자,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자, IMF 이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서 야, 대박이야 하고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때 다 털어요. 야, 망했어 하다가 이거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갑자기 IMF를 맞아. 우리나라 망했대. 그러니까 다 팔아야지. 다 도망가야지. 우리나라 망했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투자해. 그러면서 웃긴 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망했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 나라를 떠야지, 그러면. 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똑같이 한글을 쓰고, 기업 내용들도
잘 알아볼 수가 있고 정보에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될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다른 나라 국가들로. 그럼 지금은 엄청 저평가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IMF 왔을 때 우리나라 끝났다 망했다 아이고 하면서 다 팔았던 사람들이 20년 지난 지금에 딱 보면 어떨까요? 아 그때 그거 갖고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거 폐지 안 주셔도 되는데, 나 편의점 알바 안 가도 되는데, 아유 나이 50 먹고 노가다 팔 안 들어가도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요것 때문에 항상 피터 린치는 망한 거예요. 그쵸? 여기 시작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또 갑자기 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난다네.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는데 한국 전쟁도 아닌데. 그쵸? 2008년에 아이고 미국 은행 다 망했단다. 전 세계가 망한단다. 미국이 망했대. 전 세계가 망한대. 야 적립식 펀드 한 개씩 안 갖고 있으면 바보지. 요즘 적립식 펀드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안 갖고 있으면 바보지. 라고 하면서 나도 가입을 했다가 아이고 미국 망한대네. 미국의 은행이 망했대네. 우리나라도 뭐 이거 망할 거라네. 2008년도에 아이고 다 도망가고. 이것 때문에 자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그 역사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가입자들도 항상 꼭지에 사서 바닥에 팔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할 때 들어가서 다 안 좋은 얘기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 갈까요? 요럴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 하고 쓸어 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 나중에 얼마나 억울해. 그냥 안 팔고 기다리면 되는데, 견디면 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2008년도에 미국이 무역분쟁 뭐 이거 얘기 나왔을 때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한국은 미래가 없다. 자, 또 이제 문정부에 대한 불신 막 이런 게 작용하면서 한국은 좌파 베네수엘라 된다. 좌파가 나를 집권했어. 다 팔아먹을 거야. 보니까 뭐 청년이고 뭐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돈만 주고 있어.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만 풀어주고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 생기면서 한국 미래가 없어. 야 노조 봐라. 지금 현대차 노조 봐라. 이거 답이 없어. 전부 이런 안 좋은 것들만 갖다가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야. 프레임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분석해보고 공부해보면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망할 기업들이냐고. 돈도 이렇게 잘 벌고 있고 자산이 이렇게 많고 부채도 없고 전체 규모로 보면 이런데 IMF 때보다 지금이 훨씬 쌀지도 몰라요. IMF 때보다 기업 가치로 보면 지금이 훨씬 쌀지도 모른다고.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 나라가 비싼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정을 해봅시다. 1억 갖고 있을 때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에요. 1억 갖고 있을 때 부채가 100억이야. 어떤 사람이. 근데 이게 나중에 한 10년인가 20년 지나갖고 이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는데 부채가 1억이야.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할래요?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할래요? 당연히 이 사람한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그만큼 올라와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IMF 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탄탄하고 기업들이 튼튼한 구간에 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인내심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 이런 호황을 만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자 인내심의 세월을 굉장히 오래 보내고 있잖아요. 그쵸? 요 구간들이 자 호황으로 다가오는 구간이 올 거다라는 거는 4차 산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풀기 시작할 거니까. 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자 130조를 투자하겠대. 1년에 13조를 투자를 하겠대.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3, 400조 되나? 400조 정도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돈에 뭐 기업 하나가 1%면 4조니까 기업 하나가 4분의 1 뭐 이렇게를 투자를 하겠대요. 1년 예산의 4분의 1을 10조 동안 투자하겠대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하나가. 자, 뭐 다른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를 다 합쳐봐봐요. 우리나라가 예산으로 전체 이제 1년 동안 사용하는 게 뭐 400조, 500조 되면 이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돈을 못 벌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그걸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거치식 투자는 당연히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신의 이제 투자금 운용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빠지고 못 올라갈 때가 기회인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요때까지 적립식 투자를 했어. 그럼 팔 수 있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서는 또 못 모아갈 거거든. 적립식 투자를 자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모아가서 평단을 여기에 맞춰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10년 동안 저축해서 여기다 평단을 맞춰놨어. 그래서 여기에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단을 맞춰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단이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줄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산 규모가 많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저축식 투자는 빠질 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고, 거치식 투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산이 많이 올라가면 조금 줄여놓고, 많이 내려오면 또 많이 쌓으니까 양껏 담아놓고, 기다렸다가 또 자산 규모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이게 조금 약간 버블 목전에 있다 그러면 조금 줄여놓고,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피터 린치처럼 투자를 하면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 고객들의 절반 이상 손실을 본 이유는 뭐예요? 자, 단기 성향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 13년간 운영하니까 펀드 수익률이 2700%가 찍히더라.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피터 린치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 자, 생활 속의 투자.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해가 가는 산업군에 있는 투자. 그리고 메이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외주를 투자를 했다. 이 소외주가 뭐겠어요? 중소형주지. 그러니까 탄력이 큰 회사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런 큰 투자 성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게 없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쪽은 회피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소외주도 훨씬 싼 주식들을 사서 모아서 기다리면 이긴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피터 린치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딱 보면서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감이 오시는 분들은 이미 고수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